자, 이어서 뉴욕 현지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엔 중요한 FOMC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지표와 실적 발표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나스닥 중심으로 또 하락세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어떠한 흐름들이 포착되셨나요? 네, 미국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후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실적 공개를 앞둔 가운데 대형 기술주가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투자자들은 빅테크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주목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둘러싼 중동 지역의 확정 가능성이 커지며 위험 회피 심리가 부각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50% 오른 4743.33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는 0.50% 내린 5436.44를, 나스닥 지수도 1.28% 빠진 17,147.42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눈치 보기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AI 랠리 대장주인 엔비디아 7.04%나 급락하면서 하락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5월 23일 이후 2달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엔비디아는 애플이 자사의 AI 모델 학습에 엔비디아의 칩이 아닌 구글 칩을 사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급락했습니다. 애플이 엔비디아가 아닌 구글 AI 칩을 이용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엔비디아 대안을 찾고 있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 건데요. 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타격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른 반도체 종목도 줄줄이 하락했는데요. 퀄컴과 브로드컴 주가 각각 6.55%, 4.46% 내렸고 대만 TSMC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42%와 4.91%로 약세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매그니피센트 7개 종목 중 4개 종목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오늘 첫 타자로 마이크로소프트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정규 거래에서 0.89% 내린 채 마감했지만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6% 내외의 폭락 움직임까지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에서는 지난 2분기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클라우드 부분 실적이 시장을 실망시켰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분기 클라우드 부문에서 285억 2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1년 전보다 19% 증가한 거지만 시장의 예상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반면 오늘 장마감 후 실적 발표를 같이 한 미국의 반도체 회사인 AMD는 2분기 데이터 센터 매출이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장마감 이후 7% 이상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테슬라는 185만 대 리콜 소식에 4.08% 급락했고 아마존 0.81%, 메타 0.54% 하락 마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중 알파벳과 애플만 소폭 상승했습니다. 네,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밀려버리니까 확실히 기술주나 AI 쪽에서 반도체에서도 좀 약한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장에서는 또 안전자산에 대한 흐름들도 나와줬고요. 고용지표 같은 부분들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키웠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 투자자들은 기술주를 매도하고 안전자산인 국채와 금 매입에 나섰는데요. 오늘 오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에 보복 공습을 단행해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고조된 점이 시장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지난 27일 이스라엘 점령지인 골라고원 마즈달 샴스에 한 축구장이 폭격당해 어린이 1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지 사흘 만입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고조되는 분위기 때문에 글로벌 국채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0.035%포인트 내린 4.141%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월 인도분 금값은 전 거래일 대비 온스당 26.6달러 오른 2,451.9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지표로는 노동시장 흐름을 보여주는 6월 구인 건수가 발표됐는데요. 미국의 지난달 구인 건수는 예상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공개한 6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구인 건수는 818만 4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전월 수정치는 하회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웃돌아 예상보다는 견조한 고용 상황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고용에 대한 수요가 견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보다 정확한 미국 고용 현황은 이번 주 금요일 미국 노동부가 내놓을 7월 고용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지난달 비농업 신규 고용이 17만 7천 건 늘어나 전월 대비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실업률은 4.1%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이어갔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의 최대 관심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FOMC 회의인데요.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5.25에서 5.5%로 8연속 동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건은 올해 금리 인하 착수 시점과 인하 횟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할지 여부인데요.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이상 내릴 가능성을 100% 반영 중입니다. 9월 0.5%포인트 인하 나설 가능성도 14.2%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일 연준은 금리 결정을 발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 간담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충분히 줄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FOMC 2일차 기준금리 결정과 파월 의장의 기자간담회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 보입니다. 또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결정도 발표되는데요. 일본은행이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어 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지표로는 7월 ADP 고용보고서, 2분기 고용비용지수, 7월 시카고연은 구매관리자지수, 6월 잠정주택 판매 등이 있습니다. 실적 발표도 이어지는데요. 메타 플랫폼스, 퀄컴, 램 리서치, 보잉, 티모빌, 마스터카드,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기자 간담회 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